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 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샘 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그 삼척에서 네, 부산을 가려면 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네. 대략 8시간에서 9시간이 걸립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빠른 길을 찾아보면 네. 서울로 갔다가 부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 그게 오히려 빠르다. 그게 가장 쉬운 루트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삼척에서 서울 가는 버스는 많은데 네. 삼척에서 부산 가는 버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포항이나 울산을 들려서 다시 가셔야 되는데 네. 그 버스도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이 너무 중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시면은 이제 삼척에 덕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네. 덕산리가 맞나? 뭐 어쨌든 되게 조용하고 그 한적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시면 해수욕장이 되게 길게 펼쳐져 있어요. 네. 캠핑도 할 수 있고요. 여름에 한번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산이고요. 아, 삼척이 아니라 부산인가요? 삼척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렇게 걸린다고요. 아, 삼척에서 가보셨어요? 부산에 그렇게? 네, 이번에 갔다 왔죠. 그렇게. 대중교통으로? 네. 차 안 가져가셨어요? 네. 오, 재밌네요. 부산까지 가서 이제 진짜 부산을 오랜만에 가봤는데 부산이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보통 남포동 많이 가시죠. 남포동 뭐 많이 가죠. 해운대 많이 가시죠. 네네네. 제가 남포동을 갔었나 안 갔었나 기억이 나진 않는데 남포동으로 시작하는 첫 여행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드셨나요? 많이 먹었죠. 저 냉채족발 거기서 먹었던 기억나는데. 냉채족발 옛날에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네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꼭 이제 뭐 해운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군데가 있기 뭐 광안리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포동에 가시면 부산역에서 남포동으로 가셔갖고 꼭 제가 봤을 때는 2박 3일 정도 가신다면 남포동 여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새는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거리에 이제 양옆으로 번화가라고 그래서 옷을 팔던 게 있어요. 약간 뭐 가판. 아니요. 브랜드. 뭐 나이키면 나이키, 네. 아디다스면 아디다스. 이게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는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이제 번화가라고 하면 술집 아니면 음식점입니다. 옷가게는 웬만하면 다 무슨 아울렛 아니면은 쇼핑몰, 뭐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가 있지. 그렇죠, 그렇죠. 거리에서 보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지방에 내려가시면 부산도 아직도 그게 남아 있는데 그 쇼핑거리라고 하죠. 제가 자란 고향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쇼핑거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남포동에서. 그러면 이제 먹을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먹을 게 많습니다. 네네. 우선은 제가 봤을 때 그 남포동은 진짜 떡볶이의 진심인 동이 아닌가. 네네네. 좌판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봐서는 80%는 떡볶이가 아닌가. 좀 약간 후미진 곳으로 들어가면 이제 국수도 파시고 잔치국수도 파시고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아요. 뭐 떡볶이 술 드시는 분도 계시고 지나가다 떡볶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떡이 이제 좀 약간 그 가래떡 비슷한가요? 좀 굵고 길죠. 그렇죠. 네네. 약간 가래떡 느낌이라 떡도 네네네.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드실 게 좀 많으시면 웬만하면 떡볶이는 처음에 드시고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여행을. 너무 양이 많고. 양이 많다기보다 다른 걸 못 먹게 되죠. 왜냐하면 또 떡볶이 하나만 시키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뎅 시켜야 되고 튀김 시켜야 되고. 거기 뭐 물떡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딴 데서 못 먹는 거예요. 그 남포동에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네. 헌책방 거리가 있습니다.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헌책방 거리 갖고 지금은 많이 쇠퇴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 헌책방 거리도 이제 구경하실 만해요. 음. 가면은 이제 진짜 옛날 책들 많이 팔고요. 저도 만화책을 좀 사왔는데 마블 만화책을 지금 17,000원에 팔리는 걸 5,000원에 구매해 왔습니다. 아직 뜯진 않았는데 곧 볼 예정이고요. 그 미개봉 미개봉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누가 팔고 간 것 같아요. 그 약간 랩으로 쌓여 있는 네네네. 네네네. 그 17,000원 검색해 보니까 17,000원이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이제 5,000원에 가져가라. 주거에 10,000원에 가져왔고요. 네. 거기 이제 한 바퀴 둘러 보시고 이제 또 남포동 쪽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은 절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절로 가는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에스컬레이터 있는 것도 같은데 네. 거기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힘들어서 안 올라갔고요. 남포동을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중앙시장이 있고 또 국제시장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엄청 커요. 네. 그 요새는 동대문가도 보기가 힘든데 소위 말하는 짝퉁 있죠. 가짜들. 그렇죠. 그걸 대놓고 팝니다. 이미테이션, 뭐 이제 가품. 네, 가품. 그렇죠. 그렇죠. 한 20년 전에나 봤었던 그런 풍경이 아직도 그 남포동 주변의 시장에서는 펼쳐지고 있어요. 가끔 지하철에서 열립니다. 그래요? 네, 지하철에서 정말 떴다방처럼 이렇게 떴다가 또 영무원분들이 제지를 하시면 바로 이동하시고 가끔 보입니다. 거기는 대부분의 옷집이 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들어가시면 쫙 펼쳐져 있어요. 마치 명품 매장처럼. 그렇죠. 네네. 거기서 그냥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5,000원에서 10,000원이면 살 것 같은데 티셔츠 같은 경우는 그 시장 둘러보는 또 재미가 있어요. 시장 안에서도 먹을 게 진짜 많고요. 네.
밖으로 나와도 먹을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남포동에서 그 헌책방 거리 그리고 시장 중앙시장인가 남포동 시장인가 시장 이름이 또 점점 기억력이 감퇴하네요. 어쨌든 시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남포동 시작해서 헌책방 거리 보시고 국제시장? 시장 한 바퀴 도시면 한 시간에 한 2-3시간 후딱 갑니다. 다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죠. 다 거기서 다 이어져 있습니다. 네네. 이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진짜 걸어서 여행하기엔 딱 좋다. 아마 그 족발거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남포동에. 네, 저 정말 옛날에 한번 가본 것 같아요. 네. 족발거리 한. 그래서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남포동 쪽에서 그 옛날에 부산국제영화제 네네네. 하던 거리가 있어요. 네. 그 에드가 되게 유명하신 배우가 이름이 있었는데 손 찍고 가신 분이 있었는데 네. 약간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다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산국제영화제 그 광장에 가시면 뭐 없고요. 그냥 또 좌판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씨앗 호떡을 팔죠. 그리고 뭐 비빔당면? 뭐 이상한 거 많이 팝니다 진짜. 뭐 진짜 부산 그 남포동 쪽 그 시장 쪽 가시면 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길 정도로 그런 곳이고요. 거기서 이제 그걸 다 보시고 이제 남포동에서 나오셔서 길을 건너시면 자갈치 시장입니다. 자갈치 시장인데 건물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긴 볼 게 없어요. 자갈치 시장 건물 안은. 네네. 건물 밖으로 나가시면 이제 바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해랑 해서. 네네. 탁 트여 있어요. 네네. 거기서 사진 한 방 찍으시고 나오셔갖고 건물 나오셔갖고 이제 좌회전하시면 골목이 쭉 있습니다. 네. 그 꼼장어 파는 골목이에요. 먹장어, 꼼장어. 네네네. 그럼 이제 소자가 2만 원이고요. 대자가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런데. 소자가 3만 원이었네. 뭐 어쨌든 2만 원에서 4만 원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싸진 먹진 않았어요. 되게 조금 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가성비가 좋진 않다. 그렇죠. 네. 지나가다 보면 이제 소위 아주머님들이 할머님들이 호객행위를 어마어마하게 하시죠. 싸게 줄게, 많이 줄게. 믿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좀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드신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냥 뭐 여행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들어가시면은 제가 봤을 땐 좀 맛있게 소주 한 잔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지나가시다 보면 좀 징그러운 얘기긴 한데 그 꼼장어 껍질을 벗겨놓은 게 살아서 움직여요. 바구니 위에서. 이제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 끝까지 가시면 이제 한 바퀴 돌면 됩니다. 그 꼼장어 거리를 쭉 지나가셔서 오른쪽으로 돌아오셔갖고 나가시면 다시 남포동이에요. 다시 돌아왔네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시장 한번 또 보시고 네. 거기서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스타벅스도 많고요. 심심하실 때 커피 한 잔 할 거리도 많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제 대충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네. 그때 이제 광안대교를 보러 갑니다. 버스를 타시고 보러. 버스를 타시고 한 30분인가 20분인가 정도 이제 버스를 타고 달려가시면 되는데 해운대가를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거의 한 10년 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광안리는 저랑 그때 한번 가셨잖아요. 그쵸. 네, 저 그때 간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쵸. 그 저희 그 부산 타일러 결혼했을 때. 네, 그게 2018년. 근데 그때 그 야경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야경 보기도 전에 들어가서 회에 술 먹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저희가 아마 되게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랬나?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광안리의 광안대교가 그 주변까지 해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거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 야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걸으시면 제가 봤을 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 광안대교 보면서 이제 광안 해변인가요? 그게? 광안리 해변이죠, 그게. 광안리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네네. 거기를 쭉 이제 걸어 가시다 보면 거기 또 이제 술집도 많고 그 뒤쪽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먹을 것도 많고. 네. 제가 봤을 때 진짜 확실히 소비의 도시다. 관광의 도시죠, 정말. 관광의 도시고 먹을 게 진짜 다채롭고 다양하고 돌아다니면서 볼 게 은근히 많다. 그 남포동하고 광안리만 돌아다녀도 하루가 훌딱 갑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빠르게 본 거라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언제 한번 부산 가실 기회가 되시면 꼭 그 남포동 쪽에서 한번 이게 쫙 돌아보시고 광안리 가셔갖고 그 광안리 대교 보시면서 사진 한 방 찍으시고 야경 보시면서 한 번쯤은 꼭 해볼 만한 여행인 것 같다. 부산이. 사실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잖아요. 점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저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뭐 청년 인구가 거의 30만씩 빠져나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을 관광한다고 했을 때 뭐 사실 하루 이틀로도 부족하잖아요. 서울을 그렇죠. 뭐 부산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광안리의 야경은 서울에서 볼 수 없는 야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음식도 그렇고. 그렇죠. 국밥은 안 드셨나요? 국밥의 도시 아닙니까 또? 그렇죠. 국밥의 도시 돼지국밥인데 네. 돼지국밥은 패스했고요. 네. 원래 밀면도 먹을까 했는데 밀면도 패스했고요. 그 밀면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 밀면이 왜 밀면인지 몰랐는데 그 냉면 면을 그렇죠, 먹고 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냥 냉면인데 네.
밀가루로 했다 해서 밀면. 네, 원래 메밀면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피난 오신 분들이 그렇죠. 북에서 해 드시던 냉면을 해 먹으려는데 메밀이 없으니까 그렇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당시 또 미군 물자가 밀가루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밀가루를 이용해서 드시는 게 밀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처음 느꼈던 건 뭐냐면 제 고향에는 산이었거든요. 네. 그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친척분을 방문하는 거였나? 고등학교 때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쇼크였던 게 뭐였냐면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나온 게 뭐냐면 산에 집이 그렇게 많습니다. 부산이요? 부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난 시절인데 그것도 워낙 그 시절에 많은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지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정말 산 중턱까지 집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부산이잖아요 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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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산이 뭐 바닷가라고 해서 이게 쫙 트일 것 같은데 네.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말 산도 많고 그 부산에 유명한 또 감천 문화마을 네네. 벽화로 유명한 거기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 경사 장난 아닙니다 정말. 거의 뭐 남산의 2배 되는 경사인데 집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차 타고 가봤는데 네. 거의 주차가 힘들거든요. 네. 엄두가 안 나서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걸어가야 되니까. 차로만 지나가다가 본 기억이 있어요. 네. 엄청 쇼킹했던. 뭐 서울에도 산에 집이 좀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부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아니죠. 밀집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문화 충격이 있었다. 네. 부산까지 8시간 걸립니다. 이거 좀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 아무리 인구가 없다지만 강원도에. 수요가 없는 거죠. 수요가 없다지만. 네. 삼척에서 부산을 굳이 갈 사람도 없는 거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좀 불만이 있다. 뭐 고속도로가 뚫린다고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동해안 해안을 쭉 연결하는. 차 타고 가면 3-4시간이면 가요. 4시간, 5시간이면 가요. 그 7번 국도 타고 뭐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은 네네. 한 포항까지만 내려오면 뭐 금방 가니까요. 금방 가니까요. 네네. 아쉽다.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부산, 그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 네. 관광의 도시 하면 또 부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방문하셔서 부산 경제에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착한 국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되게 계몽적인 마무리네요. 부산을 살려야죠. 네, 좋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 타일러님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트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